안녕하세요. 타이난 세종학당 운영요원 말하기 대회 사회자 라라입니다. 먼저 오늘의 심사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국영상대학교 국제교육관장 박현아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말하기 대회 개최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오늘 이 말하기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분들 잘 듣고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만 군산과학기술대학교 언어센터장 고재경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까 인사를 많이 해서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한국영상대학교 국제교류처 성인정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한국영상대학교 타이난 세종학당 국내 운영요원 송인종입니다. 오늘 이렇게 심사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참여하신 분들 모두 힘내서 열심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타이난 세종학당 교환 조유현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조유현이에요. 여러분들 많이 긴장되겠지만 긴장을 하지 말고 크게 한숨을 쉬고 여러분들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긴장하지 말고 편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파이팅! 타이난 세종학당 교환 임진희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임진희입니다. 네, 긴장하셨어도 준비하신 만큼 잘 하실 거라 믿고요. 화이팅입니다. 대회를 순조롭게 잘 진행하기 위해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심사위원 및 참가자 여러분은 대회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마이크를 꺼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각 참가자 발표하는 시간은 1분에서 4분입니다. 발표 후 5분 동안 심사위원들의 질의 시간입니다. 세 번째, 온라인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중간에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자리를 비우신 분들은 개인 발표를 넣으실 경우 마지막 순서에 배치됩니다. 최종 점수에 영향이 있으니까 참가자 여러분 많은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1번 참가자 사가이 씨 마이크 켜주시고 4분 동안 발표를 시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보는 한국과 한국인이 보는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에서 1년 넘도록 살아온 저한테는 한국의 편리성과 빨리빨리 문화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편리성을 매우 좋아합니다. 핸드폰으로 가볍게 터치하면 아침에 시킨 물건이 오후에 바로 문 앞에 배송되어 있는 것을 처음 경험해봤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환승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여기저기 편리하게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 또 한 가지 편리한 점은 바로 카드입니다. 외출할 때 현금 대신 카드 하나만 들고 나가면 됩니다. 백화점, 편의점뿐만 아니라 시장, 길거리 음식도 카드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편리성은 한국인에겐 공기와 똑같은 일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저한테는 매우 놀랍고 신기한 일입니다. 다음은 제가 한국에서 적응하기가 가장 힘든 것은 바로 빨리빨리 문화입니다. 출퇴근 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지하철역이나 도로 위에서 뛰는 한국인들과 가끔씩 부딪히기도 하고 실수로 제 신발 뒤꿈치를 밟을 때도 많았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식사를 빠르게 마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한국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원래 천천히 먹는 저도 어쩔 수 없이 빨리 먹게 되었습니다. 빨리빨리 문화는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반면 스트레스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빠르게 움직이는 사회에서 자기만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은 제가 보는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인이 보는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한국을 헬조선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이 지옥과 같고 전혀 희망이 없는 사회라는 의미입니다. 왜 이런 별명이 생겼는가에 대해 한국 친구들과 이야기 나눈 후에 얻은 결과를 크게 세 가지 원인으로 나눠봤습니다. 첫째, 한국은 경제적으로 발전한 국가로 경쟁이 치열한 비즈니스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며 개인들도 경제적인 안정과 성공을 추구하기 위해 대부분의 시간과 힘을 일에 썼습니다. 둘째, 교육 체계. 한국의 교육 체계는 성적과 학업을 강조합니다. 학생들은 고득점을 위해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낍니다. 셋째, 한국은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자리, 주거 공간, 교통 등에 대한 경쟁이 심화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취업, 결혼, 내 집 마련, 희망과 꿈 등 여러 가지 포기하는 M4 세대의 젊은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헬조선이라는 말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한국은 기술력, 편리성, 대중문화를 비롯한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사회에서의 과도한 경쟁 때문에 사람들은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는 한국과 한국인이 보는 한국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심사 질의 시간입니다. 질문해 주세요. 네, 제가 질문 하나 하도록 할게요. 너무 잘하셨어요. 예선보다 훨씬 잘하신 것 같아. 일단 발표 내용 중에서 헬조선이라는 거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참가자분께서 생각하시는 헬조선에 대한 대안이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럼 발표 마지막에 네. 네, 대안을 제가 생각하는 대안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의 비즈니스 환경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야근 문화랑 회식 문화가 굉장히 발달합니다. 사실 그런 문화 때문에 사람들은 조금 더 압박감을 느낄 수도 있고, 그리고 퇴근 시간을 늦춰지면 사람들은 쉴 수 있는 시간도 줄어들게 됐습니다. 또한 교육 체계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국은 입시 위주의 교육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학교이나 교육은 솔직히 학생의 적성에 맞게 찾아줘야 되는 것을 학교의 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세 번째는 한국의 인구 밀도 문제는 솔직히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다 서울로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정부의 입장에서는 수도권을 확장시키고 그리고 지방에서도 일자리를 창출시키는 것도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좋은 정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심사위원분 질문 부탁드릴게요. 네, 이영 선생님. 네, 저도 좀 앞에 심사위원분과 질문이 좀 비슷하기는 한데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여기에서 이제 결혼, 취업, 내 집 마련과 관련돼서 M4 세대가 늘어나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M4 세대라는 말이 2015년도에 생긴 신조어인데 혹시 이 젊은이들이 자꾸 포기를 하니까 그럼 나라에서나 아니면 어떤 정책으로 무엇을 도와주면 포기를 하지 않고 잘 할지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웬 사람들이 M4 세대라고 부르려면은 요즘은 결혼, 취업, 그리고 출산 그런 것 문제 때문에 되게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입장에서는 제가 젊은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도록 사회주택을 조금 더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한 분 더 계신가요? 시간 관계상 질문 하나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인정 팀장님. 제가 지금 질의응답 하시는 걸 보니까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이해가 되게 높으신 것 같아요. 한국의 이런 정보 같은 거는 주로 어떻게 이렇게 취득을 하세요? 한국에 대한 정보를 어떤 식으로 가장 많이 접하시나요? 가끔씩 한국 뉴스 보기도 하고 요즘은 유튜브에서 한국 뉴스 그런 걸 되게 많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한국의 최신 현황 그리고 한국의 약간 정책에 내린 그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헬조선이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상당히 놀랐어요. 사실 저희 또래는 많이 쓰지 않는 용어인데 젊은 분들은 많이 쓰고 계셔서 네. 네, 그래서 다행히 헬조선에 전 살고 있지만 아직까지 헬을 느끼지는 못했다. 예, 그런 분들도 있다는 것만 좀 이해해 주세요. 예, 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번 어용은 씨 시작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만에서 살고 있는 평범한 대학생 우영은입니다. 내가 보는 한국, 한국인이 보는 한국의 주제에 대해서 한국인의 자기 인식과 사회적 분위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별, 나이별, 직업별, 정치 성향별로 그 어디에도 다양한 사람들은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죠. 그렇기에 한국의 대종을 조금 더 알아가기 위해 저는 언론 조사를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한국의 특징은 바로 문화 선진국 인식입니다. 2022년 한국인의 의식 및 가치관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사람들은 특히 자국의 대중문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몇 년 사이에 문화 콘텐츠 강국으로 도약한 자신의 나라를 보고 한국인 중 95%는 한국의 대중문화와 정서문화가 우수하다고 답했고 본국의 문화가 이미 선진국 수준이라고 여기는 비율도 크게 상승하며 66%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산업에서 한국이 돋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 한 연구를 살펴보면 실제로 한국인의 배타적 민족주의, 문학적 우월의식, 선진국 당론 등으로 자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높아지는 반면에 동남아인, 흑인, 조선족, 중국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증가했습니다. 부족한 개방성으로 적지 않은 외국인들은 차별당하는 일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물론 친절하고 좋은 한국인도 물론 있겠지만 자기의 문화를 기준으로 자기의 문화만이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하며 다른 문화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태도는 결코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한국 사람들이 자문화 중심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조금 더 개방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한국인의 특성은 바로 경쟁과 비교 인식입니다. 무대의 화려함 뒤에는 어두운 그늘이 숨겨져 있다는 말처럼 한국에서는 경쟁이 치열하고 가족들을 잘 챙기기 위해서 물질적 풍요를 과도하게 추구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대만은 사회 인식의 개방성과 소수자에 대한 수용성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교육열, 외모지상주의 등 치열한 경쟁과 소열에 묶여있는 모습을 보고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한국인을 바라봤을 때 그들이 꼭 경쟁, 끝없는 비교에 빠져나오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저도 한국인들과 비슷하게 그들이 문화 산업의 좋은 성과를 인정하지만 조금 더 개방적인 인식을 가져서 자문화 중심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 그 반면에 저는 한국인들이 오랫동안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경쟁과 혈류성으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워진다면 좋겠다는 것을 꼭 짚어주고 싶습니다. 과율부급이라는 말처럼 진정한 행복을 위해 한국 사람들이 건강한 경쟁 인식과 조금 더 개방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K-팝과 훌륭한 작품으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한국에게서 배울 점이 참 많습니다. 한국이 계속해서 자기만의 색깔로 세상을 물들이는 모습을 기대하는 마음을 품고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심사위원 질문해주세요. 네, 제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인상 깊었던 내용이 첫 번째로 한국의 특징에 대해서 문화 선진국 인식, 그리고 문화 산업에서 돋보이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구를 살펴보면 이란 말씀을 해주셨어요. 혹시 이 조사 자료와 연구 결과는 어떤 경로로 어떻게 접하게 되셨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음, 지금은 혹시 정확한 네. 자료 출처는 음, 기억하지 못했지만, 음. 무슨 원래 그 정부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자료원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또 두 번째 그 연구는 그 논문에서 찾은 겁니다. 한국에 관련된 논문을 따로 공부하신 적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하니까 자료를 찾고 싶으면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해 주세요. 저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랑 비슷한데, 연구를 살펴보면, 이런 민족주의, 문화적 우월의식, 선진국 담론 등으로 부정적 인식이 증가했다고 하셨는데, 과연 이게 문화적 우월의식 때문에 부정적 인식이 증가했는지가, 네, 조금, 네, 그러니까 의도는 알겠지만 이게 궁금했어요. 이거 저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어디 연구인가요? 어디 연구인가? 네, 네. 아, 근데 지금 근데 말씀하신 거 이렇게, 저도 되게 많이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큰 주제로 이야기를 하자면 조금 너무 뚜렷한 의견이 나올 수도 있고, 다른 면을 토론하지 못한 부분도 있겠죠. 중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증가했다고 하면 중국인의 책임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런 걸까지 고려해서 준비하는 거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내용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조금 더 원만하게 쓸 수 있을지 고민했지만, 그래도 조금. 네, 혹시 다른 분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실까요? 네, 네. 박현아 네, 원장님. 저도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인데요. 지금 한국 사회가 K 콘텐츠라든지 K-팝이 세계적으로 좀 중심에 있는 현 상황에서 굉장히 좀 좋은 주제를 선택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문화만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인식이 문화 사대주의라고 하고, 이제 우리 현 시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문화 좀 중심주의가 젊은 세대에 퍼져나가고 있는 것도 한국 사회에서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경계하기 위해서는 좀 정책적으로 어떤 정책들을 펼쳐나가야지 우리의 이 젊은 친구들이 문화 사대주의나 자문화 중심주의에 빠지지 않고 이 한국 문화의 우월성을 세계에 알릴 수 있을까요? 질문이 너무 어려운가요? 질문이 어렵지만 그래도 네, 대답하기는 쉬울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이런 자리에서 문화 교류를 하는 것도 좋은 음, 시도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만 더 말씀해 주신다면 이런 다양한 문화 교류와 더불어서 또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 얘기를 펼쳐나가는 시작점이 제 생각에는 오히려 대만 사람들이 자기의 문화에 대한 자긍심이나 그런 자부심이 너무 부족해서 그런 질문을 하게 되었지만 한국인 자기 문화가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없어서 조금 어렵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3번 유순환 씨 시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순원입니다. 오늘은 가보고 싶은 대한민국의 도시와 소개하고 싶은 저의 도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쁜 현대사회에서 살다 보면 가끔씩 일상생활에 지침을 느끼고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죠? 제가 지금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기말 시험과 과제들이 쌓여 있고 동아리 활동도 바쁜 시기입니다. 정말 쉴 틈이 없네요. 이럴 때마다 제가 가장 가고 싶은 여행지 제주도가 떠오릅니다. 제주도는 느린 생활 리듬과 풍부한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웅장한 한라산, 특별한 현무암 해안, 그리고 넓고 맑은 바다를 직접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이 경치들을 보며 자연의 향기를 느끼고 스트레스를 풀고 싶습니다. 또한 뚜렷한 사계절을 따라서 변화하는 풍경을 감상하고 싶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봤던 여름에 생기가 가득한 푸른 한라산과 겨울에 하얀 눈이 덮인 낭만적인 경치도 꼭 보고 싶습니다. 게다가 제주도의 상큼한 감귤, 풍미가 넘치는 흑돼지, 신선한 해산물 등 자연 그대로의 맛을 한번 느껴보고 싶습니다. 이번 여름 방학 때 시끄러운 도시를 벗어나 제주도에서 여유로운 휴가를 즐기고 싶습니다. 이어서 소개하고 싶은 대만의 도시는 타이난입니다. 타이난은 대만 남쪽에 위치한 활기찬 도시입니다. 이것은 날씨도 따뜻하고 사람들도 매우 친절합니다. 타이난에서는 아름다운 자연 풍경과 역사적인 유적을 함께 감상할 수 있습니다. 대만에서 가장 먼저 개발된 도시로 대만 최초의 공자 사원인 공자묘와 17세기에 지어진 안핑 고성과 같은 유적들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거리를 걷다 보면 역사의 향기를 꺾어서서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이난은 서쪽 해안에 위치하여 낭만적인 노을로 유명합니다. 타이난의 작은 섬 위광도에서는 넓은 해변과 주황빛 석양을 함께 감상할 수 있습니다. 연인들에게도 매우 추천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타이난도 제주도와 같이 생활 리듬이 느리고 맛있는 음식들이 풍부합니다. 이것에서 단짠한 대만 정통 음식과 창의적인 식당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유로운 맛집 투어를 하기엔 매우 어울리는 도시입니다. 여름 방학이 다가오고 있으니 이번 여름에는 대만을 방문하여 역사의 맛과 자연의 맛, 그리고 음식의 맛을 함께 체험해보는 건 어떠세요? 따뜻하고 매력적인 도시 타이난을 추천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발표하신 내용 중에 제주도의 상큼한 감귤, 풍미가 넘치는 흑돼지, 신선한 해산물 등 자연 그대로의 맛을 한번 직접 느껴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발표자분께서는 제주도에 가보신 적이 없으신 건가요? 네, 아직은 없습니다. 여러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 여유로운 여행 화면을 본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혈인의 민박집 이런 휴양로 주제가 된 예능 프로그램을 많이 본 적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네. 스민전 팀장님.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 잘 들었고요. 제주도에 대해서는 되게 많은 정보를 아시는 것 같아요. 근데 타이난에 대해서 저희한테 소개를 해주시는데 맛있는 음식을 뭐가 맛있다고 딱
찍어주시는 건 못 들은 것 같아서 혹시 타이난 음식 중에 좀 소개해 싶은 거 있으시면 한번 소개 좀 한번 해봐 주실 수 있으실까요? 타이난은 단짠한 맛이 나는 음식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대만에서는. 그래서 예를 들면 선위이면 샤유이면라는 분식 요리가 있는데요. 신선한 물고기에다가 쫄깃한 면 그리고 단짠한 소스가 매우 먹어볼 만한 음식입니다. 다음에 가면 꼭 먹어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주연 선생님. 네, 지금 기말 시험과 과제들이 쌓여 있어서 바쁘다고 했는데 이런 시기에도 발표 준비, 말하기 대회 발표 준비를 하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발표 내용을 잘 들었고요. 먼저 이제 가보고 싶은 도시가 제주도인데 제주도 안에서 혹시 제일 가보고 싶은 관광지가 있을까요? 혹시 또 그곳은 왜 꼭 가고 싶은지? 제일 가고 싶은 관광지가 있는데 제주도 4.3 사건에 대해서 전시하는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로 가고 싶어요. 왜냐면 역사적으로 한국과 대만에는 여러 가지 비슷한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박물관을 방문하고 더 많은 역사를 한번 알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4번 오싱웨이 씨 시작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시원이라고 합니다. 혹시 미나미시네요라는 드라마 아세요? 11살 때 이 드라마를 재밌게 봤고 그때부터 미친 듯이 한국 문화, 예능, 드라마, 특히 아이돌 산업에 대한 관심이 생겼습니다. 저도 춤 노래에 관심이 있는 편이기 때문에 아이돌 무대를 보면서 제가 무대 위에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하고 연습생 되려고 노력도 했어요. 당연히 실패해서 여기에 써 있죠. 중1 때부터 독학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제 방식으로 한국을 이해해왔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 군산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오기 전에 우리 어머니께서 계속 저를 너무 걱정하셨어요. 너 계속 한국에 살 거야? 뉴스 봐. 한국은 외국인한테 안 좋아. 무서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농담하듯이 얘기하셨지만 진심이란 걸 잘 알고 있어요. 솔직히 저도 무서웠어요. 한국 가서 누가 나를 괴롭히면 어떡해? 항상 걱정했죠. 그래도 한국 생활을 너무 경험하고 싶은 마음에 교환학생으로 왔습니다. 군산에 사는 삶은 제 상상과 큰 차이가 있어요. 학교 옆에 바로 호수공원이 있어서 바쁘지 않고 시간 나면 거기 가서 산책합니다. 만약에 제가 한국에서 어떻게 천천히 사는지를 배운다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그거 사실이지만 가장 걱정했던 한국인의 외국인에 대한 경계심을 저는 못 느꼈어요. 군산에 계신 많은 분들이 저를 너무 예뻐해 주시고 대만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면 말도 잘 걸고 칭찬도 많이 해주셨어요. 한국말 잘한다고. 대구와 부산에 갔을 때 대만에만 있는 줄 알았던 인정을 저도 상당히 느꼈어요. 그래도 서울에 갔을 때 그 경계심이 또 느껴져요. 말도 잘 안 걸고 시크함을 많이 느꼈어요. 사람과 사람 간의 거리가 되게 멀고 자기에게만 집중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지역마다 외국인에 대한 경계심이 그 태도가 다 다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생각을 듣고 나서 제 한국인 선생님이 인정하시는 동시에 다른 의견도 내주셨습니다. 한국인은 먼저 나서서 도와주는 것보다 부탁을 받았을 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도와준다고 해요. 이거는 외국인을 불문하고 한국인끼리도 부탁을 먼저 받지 않았을 때 도와주면
오지랖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먼저 나서서 도와주지 않는다고 해요. 예를 들어 사진 촬영을 부탁했을 때 한국인은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사진을 찍어줘요. 하지만 얘기 안 꺼내면 그냥 지나가겠죠? 군산의 삶은 저에게 너무 소중하고 뜻깊습니다. 또 다른 시점에서 한국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요즘은 아이슬 신잡이라는 프로그램을 너무 즐겁게 보고 많은 외국인들이 모르는 도시와 역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다양한 면이 가지고 있는 나라구나 싶었어요. 한국에 있는 동안 꼭 한국 전국 여행을 떠나서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심사위원 질문해주세요. 네, 네, 임시대표님. 잘 들었고요. 처음에 아이돌 산업에 관심이 많다고 하셔가지고, 저도 흥미롭게 생각을 했는데, 그럼 얼마 전에 하이브가 SM을 카카오에게 팔았어요. 그 소식 아세요? 네, 네, 알아요. 하이브가 SM을 카카오에 팔았는데, 그러면 앞으로 혹시 아이돌 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한번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데, 근데 그래도 제 생각엔 아이돌 이런 예술적인 산업이 다양한 모습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한국인 좋아하는 아이돌을 얘기하면은 거의 다 하이브에서 나온 그룹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또 SM 뭔가 하이브의 속속 회사가 되면은 좀 더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요즘 그 K-pop 아이돌들을 다 빌보드 그 차트에 너무 들어가고 싶어서 뭔가 한국에만 가지고 있는 색깔이 조금 없어질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걱정이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 대구, 서울, 군산 지역을 다 이제 방문도 해보고 살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한국의 이 지역들 방문하거나 지금 거주하고 있을 때 좀 지역별 차이가 있을까요? 지역별로 좀 특색이라든가 이런 여행하면서 도시별로 좀 다르다고 느꼈던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군산에 학교에 다니고 있으니까 여기 진짜 너무 조용하고 날씨도 좋고 진짜 시간 나면 무조건 옆에 그 은파 호수 공원 가요. 군산에 오면 진짜 한번 가보시는 게 너무 추천하고요. 진짜 야경도 좋고 뭐 그런 바람 부는 것도 너무 좋고요. 그래서 군산의 그냥 시골이라는 느낌 되게 강하고 대구는 또 부산이랑 조금 비슷하지만 지하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가깝진 느낌? 그래도 근데 사투리 많이 쓰니까 좀 인정을 많이 느껴지네. 좀 따뜻하네. 이런 느낌도 들고요. 근데 제가 가봤던 도시는 부산이 제일 좋아요. 왜냐면 그 바다를 보면서 너무 힐링 될 것 같고 스트레스 확 풀릴 수 있어서 부산이 너무 좋고요. 그 부산하고 대구 사람들이 서울 사람보다 좀 더 친절하고 그냥 뭐 질문이 있으면 더 친절하게 대답해 주시니까 대구하고 부산 가장 좋아하고요. 서울은 할 거 많은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거리가 되게 멀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가장 추천한 도시 일단 군산 그리고 부산인 것 같아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질문해도 되나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혹시 그 어머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머니요? 어? 아까는 다른 이렇게 약간 사투리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어머니 뭐 이렇게 드라마 이렇게 약간 혹시 부산에서 이렇게 한국어로 배우셨는지. 아, 그거 아니고, 왜냐면 제가 뭐, 응답하라 1997? 그런 드라마, 사투리 쓴 드라마 몇 좀 보니까 저도 가끔 사투리 쓴 느낌이 있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예,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예, 그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5번 주자희 씨 시작해 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자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알고 있는 한국인 특징 두 가지를 바탕으로 제가 보는 한국과 한국인이 보는 한국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바로 애국심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한국 분들이 타 나라 브랜드보다 삼성, LG와 같은 국산 제품을 선호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러 국산 제품을 찾아서 사용하는 것을 보면 한국인들이 애국심이 참 강하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 한국 브랜드의 저렴한 가격과 편한 AS 서비스야말로 국산 제품을 사용하게 된 주된 이유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조건 국산 제품을 써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오랜 세월을 통해 구축된 기반 시설로 인해 충성도가 높은 한국 브랜드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회식을 좋아하는 한국인을 많이 봤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전체 회식, 팀 회식 또는 팀장님이 없는 회식 등등 각종 이유로 회식을 마련하려는 한국인을 보면 한국인들이 회식을 참 많이 좋아하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인 친구는 반대하더라고요. 한국 분들이 회식을 좋아한다기보다는 회식을 자주 한다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많은 한국 분들이 회식도 사회생활의 일환이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술이 좋아서 모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 생활을 통한 유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다른 한국 분들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회사 팀장님과 식사하는 자리가 너무나도 재미있고 분위기가 좋아서 회식을 반기는 편입니다. 다만 주말에 등산 가자고만 하지 말아 주셨으면 더 좋았을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국인 특징을 통해서 제가 보는 한국과 한국인이 보는 한국에 대해서 비교해 보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여태까지 한국인 특성을 많이 파악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번 이 글을 쓰고 나서 제가 아직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부족하구나 싶었습니다. 이번 말하기 대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한국 문화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와 같은 한국어를 공부하는 이 학생들에게 한국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계속 제공하는 좋은 교육기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주자이였습니다. 네, 네, 팀장님. 저 혹시 지금 계신 곳이 한국이신가요? 아니에요. 대만 까오숑이라는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혹시 한국 회사를 다니고 계세요? 네. 저 지금 한국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회식 문화를 잘 이해를 하시는구나. 네. 잘 알게 됐습니다. 너무 많은 한국 회식 문화를 잘 알고 계셔서 저는 한국에서 혹시 한국 회사를 다니시나 하는 오해가 생길 만큼 그래서 표현력도 좋으시고 참 팀장님께서 뿌듯하시겠습니다. 같이 하시는 회식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셔서. 네. 저희 팀장님을 사랑합니다. 아이고
그 팀장님 참 복 받으셨네요. 아, 발표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말해도 되나요? 일단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첫 번째로 애국심에 관련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듣다 보니까, 어, 내용이 애국심과는 거리가 먼, 그냥 진짜로 한국 브랜드가 저렴하고, 그리고 AS 서비스가 잘 구축이 되어 있어서 한국 사람들이 쓰는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근거를 대주셨으면 앞에 주장하셨던 애국심이 강하다는 것과 약간 상반되는 그런 근거가 나온 것 같은데, 혹시 애국심이 강하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는 처음에 애국심이 강하다는 것을 느꼈다는 이유는 사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이폰이 굉장히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한국에서 있었을 때 길거리에서 아이폰을 쓰는 사람을 진짜 많이 못 봤고, 그리고 저희 지금 회사 사람들도 아이폰보다 삼성을 훨씬 많이 쓰는 것 같아서 제가 '왜 아이폰을 다들 안 쓰고 삼성만 쓰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이거 삼성이 한국 브랜드라서 일부러 한국 브랜드만 사용을 하려고 하는 건가?' 싶어서, 그래서 '한국 분들이 애국심이 참 강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발표하신 내용 중에 국산 브랜드의 저렴한 가격과 편한 AS 서비스야말로 국산 제품을 사용하게 된 주된 이유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말씀은 약간 좀 아니신 건가요? 방금 말씀하신 것은 네, 이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은 제가 원래 생각했던 생각이었고요. 그런데 이번 이 말하기 대회를 글을 쓰면서 제가 옆에 한국 회사 다니시는 분들에게 물어봤거든요. 혹시 정말로 한국을 좋아해서 스스로의 나라를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삼성만 쓰는 건가요?"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아 그게 아니다. 사실 그냥 가격이 저렴하고, 그리고 어디 가나 AS 센터가 있어서 그래서 삼성을 쓰기에는 훨씬 편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삼성을 선호하는 면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방금 드렸던 그 주장과 약간 달라서 그래서 그렇게 글을 쓰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진 선생님. 네. 지금 쓰신 내용은 너무 잘 봤고요. 사실 그 삼성을 쓰는 이유는 녹음 때문에 쓰는 거고요. 네, 삼성 핸드폰은 그냥 단순히 녹음을 하기 위해서 이제 회사 사람들이 녹음이 필수니까 삼성 핸드폰을 쓰는 거고, 사실 삼성 핸드폰이 아이폰보다 더 비싸요. 그래요? 네.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산 브랜드는 더 비싸서 이제 한국 사람들은 좀 더 저렴한 이제 그 중국산 이제 해외 직구를 많이 쓰기도 하는데, 네. 이제 저는 이제 그 내용은 아니고, 사실 그 회식을 좋아하는 한국인에 대해서 이제 봤는데요. 이제 지금 한국에서 아마 대만도 비슷할 것 같은데, 그 아. 꼰대와 MZ 세대 간의 이런 대립이 지금 이제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과연 회식을 중요시하는 꼰대와 네, 개인 시간을 중요시하는 MZ, 네, 혹시 어느 쪽이 더 뭔가 이렇게 맞다고 회사 생활을 위해서는 회식이 과연 필요한가? 이제 지금 뭐 팀장님이랑 너무 재밌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다른 분들이랑도 회식을 좋아하시는 건지, 하시는 걸 좋아하는 건지 궁금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만에 있는 한국 회사를 다녀서 그런지 사실 아마 실제로 한국에 있는 한국 회사랑 또 문화가 조금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겪었던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사실 저희 회사는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유를 많이 붙여서 회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도 제 개인적인 시간을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도 또한 회식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제 저희 회사에서 같이 일하다 보니 쪼금 이제 성격이 까다로우신 상사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회식 가면 좀 예상치 못한 그런 귀여운 모습이 보이면 또 이제 이 상사하고 또 쪼금 더 관계가 잘 친해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일할 때 좀 훨씬 효율적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요즘 MZ 세대들이 또 자기 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그래도 회식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참가자 6번 오가영 씨 시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가영입니다. 전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본 한국과 한국인이 보는 한국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외국인들이 한국의 어떤 문화에 가장 낯설어 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는 19살에 처음으로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23살이 지금까지 다양한 문화를 접해 한국 문화가 제 몸에 이미 잘 배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국 음식도 잘 먹고 좋아하기에 나름 자부심도 있답니다. 그치만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 식당에서 큰 소리로 "이모님, 여기 돼지국밥 하나요." 라고 외칠 용기는 아직 없습니다. 사실 한국어를 배우기 전에는 아무리 제가 한국을 좋아하더라도 그저 낯선 국가에 불과했습니다. 언어를 모르니 문화를 모르고 높낮이가 없는 그들의 말투에 투박함과 무심함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떠올렸던 한국은 곧 바쁜 도심 속 모두가 무표정으로 각자의 길을 걷는 모습이었기에 저도 모르게 그들이 차갑다고 생각했었나 봅니다. 하지만 재작년 교환학생의 기회가 있어 대한민국의 봄부터 겨울을 모두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해보고 사람들을 만날수록 도리어 제 차가웠던 오해마저 따뜻하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홀로 여행 중 1시간의 배차 간격을 기다리기 싫어 겁도 없이 무작정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차가 제 옆에 멈춰서더니 차 문을 내리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요? 방금 오는 길이도 봤는데 꽤 오래 걷는 것 같은데 태워드릴까요? 혹 민폐라도 끼칠까 괜찮다고 했지만 너그럽게 웃으시며 저를 태워주셨습니다. 그렇게 저희 대화를 나눴고 여행 일정을 공유했으며 많은 정보도 주셨습니다. 한국인들은 이처럼 특유의 투박한 행동 아래 따뜻한 마음이 숨겨져 있는 모습을 츤데레라고 한다죠. 어쩌면 지금 제 이야기를 듣는 몇몇 분들은 숨과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시며 에이, 우리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나쁜 사람도 꽤 많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따뜻한 마음을 지닌 분만 만나나 봐요. 그래서 저는 마냥 제가 받는 친절함에 감사함을 조금 더 담아 보답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래서 대만에 돌아갔을 때 타지에 있는 한국인 교환학생 친구들을 사귀고 서로가 서로의 문화에 잘 스며들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한 번은 한국인 친구와 대화 도중에 정이 예전만큼은 가득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예전 같더라면 부모님께서 늦으실 경우 이웃집에 머무르는 게 당연하고 반찬을 집집마다 나눠 먹을 정도였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아쉽지만 그래도 그 정을 그리워한다는 사실만으로도 한국인 특유의 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마 한국인에게 본인들이 생각하는 한국을 물어본다면 긍정적인 것과 함께 부정적인 면도 꼭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부정적인 측면을 말하더라도 마음 한켠에는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모두 지니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겉은 딱딱하고 안은 말랑말랑한 그들은 매사에 무심한 듯 열정적으로 비추어집니다. 이렇듯
완벽하지 않더라도 모두가 같이 노력하는 모습이 한국을 더욱 빛나게 만드는 것 아닐까요? 제가 보는 시선이든 한국인이 보는 시선이든 열정과 정으로 가득 찬 한국은 그 자체로 근사합니다. 근사한 여러분, 이 사업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가영이었습니다. 네, 심사위원. 네, 선생님. 네, 발표 잘 들었고요. 발표하실 때 처음으로 언급하셨던 부분이 외국인들이 한국의 어떤 문화에 가장 낯설어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이제 시작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듣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특별한 언급이 없었던 것 같은데 혹시 발표자님께서는 한국의 어떤 문화에 가장 낯설으셨는지요? 저는 식당에서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성격이 좀 낯을 많이 가른 편이라 그래서 식당에서 큰 소리로 뭐 이렇게 말하는 거는 되게 어색하고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 이외에는 사실 뭐 카페에서 자리를 맡기 위해 노트북이나 휴대폰을 두더라도 누구 하나 물건을 탐내지 아니하고 자리를 탐내는 모습들도 굉장히 충격적이고 되게 새로운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국어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높낮이가 없는 말투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중국어가 더 높낮이가 없거든요. 한국어는 좀 그래도 안녕하세요, 뭐, 맛있어요, 뭐 이모님, 뭐 이렇게 좀 높낮이가 좀 있지 않나요? 중국어에 비하면? 아마도 제가 모국어가 중국어이라서 그래서 다른 외국어를 들었을 때는 높낮이가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국은.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영 선생님. 네, 혹시 가영 씨는 돼지국밥을 좋아하나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한국 음식은 돼지국밥이요. 그래요? 저는 돼지국밥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외국인이 돼지국밥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되게 좀 색다른, 글이었고요. 한국의 사계절을 경험했다고 했는데, 봄부터 겨울 중에서, 가영 씨는 어느 계절이 좋았는지, 왜 좋았는지, 어느 제가 계절을 좋아해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겨울이 좋아했습니다. 사실 대만의 사계절은 그렇게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 도착했을 때는 겨울이 있고 좀 춥고 여름에는 또 덥고 근데 가을에는 그 은행이 그 도로에서 쭉 하는 모습이 되게 예쁘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되게 인상적인 계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가을과 겨울을 좋아하는 건가요? 가을이요, 가을. 가을이요? 아, 네, 알겠어요. 말씀. 네, 질문할 것이 더 있으세요? 네, 선생님. 제가 말해도 되나요? 아닌가요? 네, 말씀하세요. 그냥 간단하게 궁금한 건데, 어디 가셨는데 1시간 동안 차를 기다리셨나요? 그때는 거제에 갔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대전 교통가 좀 불편한 편이죠. 네,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저 여쭤봐도 되나요? 네, 당연히. 저도 같은 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어느 지역인데 그런 차를 타셨는지. 사실 저희도 그거는 크게 권장해드리거나 그러고 싶진 않은 거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나중에 여행을 또 오셔도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혹시
어디에서 그렇게 학교 1년 정도 공부를 하셨고 어떻게 하다 또 거제까지 이렇게 여행을 가신 건지 그것 궁금해서 저도 여쭤보려고 예, 눌렀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갔었을 때는 코로나 시절이라서 그래서 사실 뭐 다 온라인으로 수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뭔가 자기가 한국을 더 즐기고자 했던 목적으로 여기저기 다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거제도 가보고 여수도 이런 관광객이 많이 가지 않은 곳을 네, 많이 갔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오셨었으면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아닙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타이난 세종화당 제3회 한국어 말하기 대회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자 여러분의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대회 최종 순위는 심사위원들의 토론이 끝난 후 바로 타이난 세종화당 페이스북에 게시될 예정이며 수상자에게 상품, 미상장 수령 방법을 이메일로 통지하겠습니다. 참가자들은 페이스북 정보와 이메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 토론 시간이므로 심사위원들은 남아주시고 참가자들은 채팅방에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페이스북이나 이메일로 연락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우리 사진 한번 찍을게요. 오케이? 예, 네. 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